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정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우리 시장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장 초반에는 매수였지만 매도로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3221선에서 거래를 맞춰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코스닥 시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980선을 겨우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맞춰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는 1% 넘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 넘게 빠지면서 80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8%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 넘게 빠지면서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SDI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파란불 혹은 보합권에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1에서 2%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1.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HLB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5.58%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CJ 역시도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CJENM은 1.57% 올라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확산에 따라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GNS 기반의 차세대 기업용 SSD를 출시했습니다. GNS는 SSD 전체 저장 공간을 작고 일정한 용량의 구역으로 나누고 또 용도와 사용 주기가 같은 데이터를 동일한 구역에 저장을 해서 SSD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SSD의 수명을 최대 3, 4배 정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과 태광산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태광산업은 아크릴로 니트릴, 즉 AN 증설을 위해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 법인의 가칭은 TL케미칼입니다. 지분 비율을 살펴보면 태광산업이 60%, 또 LG화학이 40%입니다. 정식 명칭과 설립일은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태광산업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건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AN은 플라스틱과 접착제, 합성 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화학 원료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AN 생산 업체들이 가동률을 조정하고 또 고부가 합성 수지 등 AN이 쓰이는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AN의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회사가 합작 법인을 만든 겁니다. 태광산업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0.56%의 강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인 두 종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는 지난 1월 이후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반등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또 수출 호조, 중고차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을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자동차 지수는 어제 0.3%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드디어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살펴봤을 때 7.1%가 상승했는데요. 자동차 지수의 상승세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또 기아에는 소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K9이 3년 만에 더 뉴 K9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방 예측 변속 시스템을 장착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신호등을 활용을 해서 앞차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 계약에 들어갑니다. 기아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주가를 봤을 때 0.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스라엘의 KAHR 메디칼과 면역 항암제의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면역 항암제의 세포적 개발부터 임상용 원료 의약품 생산과 완제 생산 서비스, 그리고 임상시험 승인 지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KAHR 메디칼은 융합 단백질 분야의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유플라이마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플라이마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고농도 제형인데요.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사 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자를 3개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서 더욱 단단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대만의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3터미널 신축 공사에 들어가는 건설용 후판 7만 톤을 전량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입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양은 지난해 터키 차나칼레 대교에 건설용 후판 12만 톤을 공급한 이후로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두 종목의 주가를 좀 보시면 포스코의 경우에는 0.43%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1.05%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 그룹으로부터 ESG 경영 연계 기업 대출을 통해서 3년 만기로 2천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0.46%의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5%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호재성 이슈는 나와 있습니다.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매드 아카이브를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1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강조를 했고요.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스파이크와 RBD 단백질 결합 항체는 약물 투여 후에 4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중화 항체도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성영철 제넥신 대표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빠르게 글로벌 임상 2, 3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KM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주가는 지금 1.66%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상승장에서 가장 소외된 업종 중 하나가 바로 5G 장비주였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순환매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좋았는데 오늘은 지수의 흐름 때문인지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출판사였는데요. 종가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종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2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7,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하나가 또 주가를 움직였습니다. 아기상어로 유명한 삼성출판사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아기상어가 모든 것을 부쉈다, 또 인간보다 더 많은 뷰를 남겼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더불어 아기상어 동영상 링크를 올렸는데요. 스마트 스터디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올리자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인 삼성출판사의 주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장중 한때 10%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주가는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면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후 들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이 조금 더 강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07% 소폭 오르면서 3,224.2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하루 동안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정강 후약의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더니 이내 흘러내리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대장주인 삼성전자에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88,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LG화학은 2% 넘게 빠지면서 80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카카오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12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일하게 현대차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0.42%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238,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은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2.2%의 약세를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들 순위별로 살펴보시면 기계 업종은 그래도 강했습니다. 3.79% 급등 양상을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과 운수창고 업종에서도 2%가 넘는 상승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보험과 종이 목재 업종도 1% 넘게 올라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보시면 의약품 업종이 1% 넘게 빠졌고요. 전기 가스업과 음식료품, 섬유의복, 그리고 서비스업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투자자는 덜어냈습니다. 외국인은 306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3,059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3,154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팔았다면 오늘은 샀고요. 기관 투자자는 어제는 샀다면 오늘은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팔았다면 오늘은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약보합권에 들면서 그래도 980선은 지켜냈습니다. 981.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하루 동안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장 초반이 그래도 조금은 더 좋았습니다. 정오를 기점으로 가장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그래도 후반부엔 조금은 더 힘을 내려고 했지만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1위부터 5위부터 살펴보시면 카카오 게임즈에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2%대 낙폭을 보였고요. 펄어비스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를 보시면 CJENM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CJENM은 그래도 1.51%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HLB와 CJ는 5% 넘게 빠지면서 급락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별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업종들 하나씩 짚어보시면 그래도 비금속 업종은 좋았습니다. 3.06%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 업종도 2% 넘게 올랐습니다. 방송 서비스와 기타 제조,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도 힘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하나씩 짚어보시면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제약과 유통, 기타 서비스, 의료 정밀기기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한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은 962억 원, 또 기관은 72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는 1,792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 기관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덜어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마감 상황까지 보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